병원에 정기검진 가는 날이다. 병원 가는 날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다. 수술하면서 눈에 넣었던 실리콘 튜브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방 시간을 알아봐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초조했다. 다행히 수술 없이 쉽게 제거됐다. 그래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녹초가 됐다. 기다리는 1시간 반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났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이런 날은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 지금 암투병 중인 내 친구. 1년 넘도록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도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세상 그 친구가 대단해 보인다. 보고 싶다 친구야.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오늘 이 문이 열리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 평소와 다르게 지하 1층. 버스가 아닌 자차로 이동한다. 발걸음 가볍게 신나게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오늘도 역시 한 건 한다. 차 키를 놓고 온 거다.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차 키 챙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출발은 허당기 가득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맛집이라고 해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식사를 못하고 돌아 나왔지만 괜찮다. 너와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하다. 우리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공연을 보러 갔다. 친구가 발레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내가 발레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석에 간섭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을 설명하는 말과 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동작, 표정, 음악, 몸짓으로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여기서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발레는 출연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내가 맡은 역할이 작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넓은 세상에 내 존재는 미물인 것 같아 보여도 나도 주인공이다. 인생 안에서 나 혼자 주목받을 수 있고 기꺼이, 충분히 내 기량을 펼치며 뽐낼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때까지 나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거다. 암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친구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혼 후 나타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2가지를 얘기해줬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혼해서 재산 분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분의 1, 반반이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5평, 15평. 그러니까 앞으로 이혼 후에는 15평의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산이 반으로 준다는 건 지금 현재 생활하는 삶의 질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숫자로만 봐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2번째, 아이 문제. 친구에게 아이는 놓고 나오라고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놓고 나올 수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쪽보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훨씬 자유롭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기 때문에 일은 더 간절해진다. 시간과 열정은 쓴다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한정적인 시간과 열정을 일하는 곳에 더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를 줄여야 할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과 열정을 줄이게 된다.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에 익숙해질 것이고 아이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현명하게도 친구는 이혼을 하고 싶게 만들었던 상황을 정리하고 훨씬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친구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의 외도란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상처는 끝없는 지하로 추락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힘들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외도를 했다고 가정을 깰 것인지 아니면 가정은 계속 지킬 것인지.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 안에 상대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상대방의 외도와 가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다. 가정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다. 저자는 상대방의 외도를 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오래전에 봤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친구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이들만 데리고 식당에 갔을 때 아빠, 엄마, 아이들 이런 가족 구성으로 온 다른 가족을 보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 아이들만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저 앞에서 아빠와 함께 산책 나온 이웃들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기분을 갖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일상에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쓸쓸해지거나 아이들이 가엾어 보이는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친구가 훨씬 편안한 얼굴로 밝게 웃으며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듣기 좋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 누군가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인생에 답은 없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당신은 옳고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자고 서로 다독거렸다. 그리고 친구가 발레를 좋아하게 됐다. 이제 발레를 볼 때 혼자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만날거리를 만들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내고 싶다. 사람이 사는 이유에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소녀가 있고 나는 이 빌어먹을 무기력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다. 아자아자, 화이팅!